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화불량인데요. 명치가 딱 붓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답답한 체한 증상이 있다면 담적병일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규칙적인 습관을 챙기고 빠르게 먹는 습관만 고쳐도 담적병 해소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 현대인들 식사를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만 해도 되게 여유 있게 식사를 해본 게 언젠가 가물가물하기까지 해요. 네. 박사님은 어떠세요? 좀 빨리 드십니까? 아니면? 저도 좀 빨리 먹는 편입니다. 아, 빨리 드세요? 예. 자, 그렇다면 박사님 혹시 이 식사 후에 뭐 빠르게 먹었다고 하고 네. 식사 후에 이 복부 팽만감 예. 또 이렇게 체한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담적병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담적병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일까요? 예, 이제 담적은 순수하게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담자는 가래가 생긴다는 담이고요. 적이라는 것은 쌓인다는 적입니다. 그래서 담이 우리 몸 안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건데요. 이 담이라는 용어는 우리 인체에서 생기는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또 혈액순환에서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이 우리 몸 안에 위라든지 소장, 대장, 몸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이면서 생기는 것을 통칭해서 담적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히 과식이나 스트레스가 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담적병은 왜 생기게 되는 겁니까? 예, 한의학에서 이 가래, 담, 적, 이 쌓이는 경우는 우리 몸에서 크게 6가지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4가지가 있는데요. 물이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는 경우, 그 다음에 과식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배고프지 않는데 하시는 식사, 또 내 체질과 맞지 않는 음식, 이렇게 4가지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 뇌의 이제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와 장, 장부가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찌꺼기가 생기면서 담적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위장과 몸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몸이 차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되고 신진대사가 안 되면서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네 번째는 우리 몸의 찌꺼기는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 혈액의 찌꺼기는 소변인데요. 이 찌꺼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 상담에서 묻는 대소변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쓸 때는 이때는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의 과정에서 젊었을 때보다 찌꺼기, 부산물이 많이 생기고 순환이 안 되면서 이 담적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명치 통증이나 속쓰림이 있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텐데요.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담적병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 알고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0가지 증상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증상이 자기가 보인다면 전문 한의사의 이제 진맥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체하고 속이 쓰린다. 두 번째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한다. 세 번째는 눈이 침침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다. 네 번째는 입냄새가 나고 혀에 백태가 낀다.
5번째, 목에 이물감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 6번째,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결림이 자주 생긴다. 7번째,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린다. 8번째,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다. 9번째, 대소변의 상태가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울감과 분노, 짜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담적병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4가지 이상이라면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어도 치료를 서두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이 만성 소화불량이 지속되고 치료를 미루고 방치하게 된다. 박사님,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큰 증상은 소화불량 증상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담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물건을 들다가 삐끗했을 때, 담 결렸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가래담자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담적, 만성 소화불량 이 증상은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 또는 심혈관 질환, 간장이라든지 이제 담낭이라든지 콩팥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질병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선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심해지면서 큰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 만성 소화불량, 속이 더부룩하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미주신경. 이 미주신경은 뇌신경입니다. 뇌신경이라는 것은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거든요. 결국 머리에 이상이 나타나도 이 담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4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에 대한 진단을, 진맥을 받고 치료를 개선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질환들이 원인이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소화불량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담적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우리 박사님께 또 여쭤봐야 되겠죠. 네,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6가지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이제 증상과 원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진료를 하다가 보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이 잘못된 식습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 줘야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셔야 되겠지만 피부가 제가 볼 때 촉촉하고 나이도 많지 않고 이런 경우에 이제 물 먹으면 체기가 더 심해집니다. 담적, 한방에서는 이제 담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담은 가래가 좀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되고 음은 가래가 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적취문에 보면 담적이라는 용어가 있고 음적이라는 용어가 있고 수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면 내 몸에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식은 요즘 현대인들이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많고 또 먹는 방송을 하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입에 침이 고여서 좀 먹게 되거든요. 좀 먹게 되면 아무래도 과식이 되겠죠. 세 번째는 배고프지 않는데 하는 식사입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정상 체중 이상인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적정 체중보다 좀 낮거나 지병이 있거나 몸이 너무 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배가 나와 있고 과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배가 고프지 않을 때 하면서 담적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체질과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진료하다 보면 술이 맞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접대라든지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술을 또 마셔야 되고 내가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먹어줘야 되고 마셔줘야 되고 이러면서 담적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음식을 잘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걸 보거나 불편한 전화를 받거나 갑자기 안 좋은 게 생각이 나면 위와 장이 딱 멈추면서 담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과 이제 몸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안 좋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차가운 걸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화장실 가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위장에서 영양분, 소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대소변. 이 경우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질병이 와도 저한테 뭐 보약을 지으러 오시든 뭐 다리를 삐끗했든 진맥 치료하기 전에 이제 맥을 보면서 묻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변은 시원하신지, 소변은 남아있는 느낌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소화는 잘 되는지, 이 세 가지 과정이 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떠한 일을 해도 거기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잘 배출이 되어야지 배출이 되지 못할 때 담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는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었을 때도 기혈 구호로 인해서 담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요즘 고령화가 되시면서 특히 이제 70세가 넘는 경우에는 비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높아질수록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그 다음에 봄하고 또 가을이 됐는데 봄, 가을이 또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화의 과정에서 담적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노화에 70대 때는 비위를 보하고 80세 때는 폐대장, 60대 때는 이제 심소장을 같이 보하는 약과 침 치료를 좀 꾸준히 받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듯 한방에서는 원인에 대한 증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만성 소화 불량과 담적병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평소에 나는 좀 달달한 음식이 좋은 경우, 이 경우에는 백출과 황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에 반해서 달달한 것보다는 이제 한국 분들 약간 칼칼하고 개운하고 느끼한 걸 잡아주는 음식이 좋을 때는 창출과 귤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달달한 음식이 당기는 경우에는 백출과 황기, 그리고 칼칼하고 매콤한 음식이 당기는 경우에는 창출과 귤피를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체한 느낌이 있고 소화불량일 때 도움되는 한방지압법도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떤 건가요? 달달한 음식을 평소에 이제 즐기는 경우에는 이제 중환과 합곡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중환은 우리 명치와 배꼽의 이제 가운데인데, 그냥 이 배 부분을 중환을 찾아서 약간 누르셔도 되고, 집에서 누워 계실 때는 눌러주시고, 평소에 앉아 계실 때는 배를 전체 부분을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곡혈은 이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 쪽이 만나는 뼈 사이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엄지손으로 10초씩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에 반해서 나는 평소에도 칼칼하고 매콤한 음식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내관과 이제 전중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운 거 땡긴다고 할 때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전중혈은 양쪽 유두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양쪽 유두를 잇고, 그 다음에 배꼽에서 코 쪽으로 이어지면서 교차점을 자신의 이제 손가락으로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번 정도 해주고, 이 다음에 이제 내관은 자신의 이제 오른쪽
이 손목의 안쪽에 가로 주름이 있습니다. 횡문이라고 해서 이 주름에서 자신의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주름에 대고 세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그래서 양쪽에 건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뻐근할 정도로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박사님 뵐 때마다 배운 지압법들 집에 가면 꼭 해보거든요. 예. 증상들이 있을 때 예. 정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압 꼭 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담적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습관 또 생활 습관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부 비만과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부가 비만하다는 것은 키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중력에 의해서요. 그래서 복부 비만과 이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한다는 것은 키도 줄지 않고 담적이라든지 만성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굶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궁금하시면 소식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식을 피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식을 저녁 때 모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료하면서 그냥 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시면 됩니다. 저녁에 과식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식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평소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자신의 체질에 맞게,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은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되고,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 분은 근력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처럼 적정 체중 유지와 저녁 소식은 건강 관리의 기본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저녁 소식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버님 본인 상담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원래 69입니다. 69세 되셨고요. 예. 혹시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70이고, 네. 몸무게는 71kg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누마티스 약을 한 10년 전부터 먹고 있고, 예. 또 한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탁 나오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 바깥에 나오는데 예. 그질로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병원을 갔더니만은 예. 제가 심장 그게 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얼마 전에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변형혈십증이라 하더라고. 변형 협심증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래 또 병원에 갔지만은 입원 하락해가지고 입원을 했지만은 네. 조금 하루 치료를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좀 고질적인 병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박사님인데 의뢰를 해서 조금 차라도 심장이나 또 이비인후과에 제가 이비인후과에 다녔는데 또 가래나 가래 기침은 많이 안 나는데 가래가 조금씩 나와요. 나와가지고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 후비루증이라 하더라고. 네.
그래도 수술해도 뭐 효과도 볼 수 그 한 20%뿐이 그게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네. 수술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콧물이 자꾸 목 뒤로 자꾸 넘어가요. 예. 그래 좋은 좀 차나 어떤 한의에서 약이 좀 없을까 싶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변형 협심증 이거 말고 네. 다른 거 병원에서 혹시 약 먹거나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옛날에 그 이비인후과에서 네. 수술을 한 받은 적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목 디스크 있어가지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약은 그러면 그 노마티스 약을 먹고, 예. 네. 심장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예. 지금 있는데도 그래 지금 심장이 좀 편치를 안 해. 그 어떻게 뭐 좀 두근두근하고 네. 또 정상적일 때는 또 까딱까딱 없어요. 네네. 예. 그거 이렇게 조금 긴장하기나 이러면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류마티스는 어느 쪽이 많이 아프세요? 노마티스는 손목하고 뭐 이래 하는데 약을 지금 현재 먹고 있으니까 별로 아픈 줄을 몰라요. 예. 그러면 맨 처음에 아플 때 그 네. 손목이 아팠습니까? 어깨 쪽에요. 어깨 쪽에요? 예. 팔꿈 이쪽에 아팠어요. 지금 현재 뭐 일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일은 특별한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네.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은 잘 주무시나 해서요. 아니 지금은 잠이 안 와요. 커피를 예. 먹으면 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커피를 아침 저녁으로 한 6, 7잔씩 이래 먹었는데 예. 요즘은 막 커피를 먹으면 영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커피를 지금 끊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하고 담배는 안 합니다. 예. 혹시 술 예전에 젊었을 때 술 한 모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 해서요. 빨개지는 거 물어보시려고요. 예, 예. 술을 젊었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예. 술을 먹으면 체질이 예. 먹으면 막 먹는 동시에 뭐 얼굴이 빨가네요. 예. 이렇게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지금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 목이 좀 답답하시죠? 예, 예. 목이 답답합니다. 예.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목이 답답한 건 예전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예전부터 한 번씩 있었을 텐데요. 아니 가슴은 한 거는 예. 얼마 안 돼서요. 올 여름에 예. 어쨌다가 바게트 안에 에어컨 있는데 있다가 바게트 나오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예, 그걸로부터 지금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래요. 예. 그 전에는 전혀 없었고요. 예, 그전에는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예. 그 변형 협심증만 있었지. 하다가 그것도 작년에 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예. 예.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 그 작년 한 1, 2년, 2, 3년 전에 좀 예. 마음 쓰거나 좀 스트레스 받는 건 특별히 없었나요? 좀 있었지. 예.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예. 해결이 됐고 이제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예. 안자는 편안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목에 지금 가래가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예. 이건 지금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후비루라고 하는데 예, 지금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목에 가래라든지 이물감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충요. 이거는 좀 오래됐는 것 같아요. 예. 한 4, 5년 됐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좀 예민하고 섬세하세요? 예, 좀 예민합니다. 예. 꼼꼼하세요? 예, 보기에는 굉장히 좀 털털해 보이는데 예.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꼼꼼해요. 예. 다른 분들이 일할 때도 좀 꼼꼼하고 완벽하다고 하세요? 예, 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은 잘 알지 못해도 이렇게 다른 분이 보면 상당히 예. 좀 꼼꼼히 하는지 이렇게 우리 군대 가서 보면 대충 하는지 우리가 잠자고 같이 그렇지. 먹고 자다 보면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맡은 일은 네. 좀 책임지고 하는 좀 성격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예. 변형 협심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심장이 조금 약하신 체질이에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목에 이물감 있잖아요. 예, 그게 있으면서 이제 이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심장하고 지금 그 후비로 콧물 넘어가는 거하고 본인은 예.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 취미 생활 혹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취미생 운동은 뭐 걷기 조금 하고 이렇습니다. 예. 재미있으셔야 돼요. 예? 재밌어야 돼요. 걷는 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심장이라든지 목의 이물감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내 마음에 안 차고 뭔가 불편한 게 보여도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그 마음에서 맺히게 되어 있는 체질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뭐 근력 운동하는 게 걷는 예. 게 재미있으면 걸으시면 되고요. 예. 걷는 게 재미가 없고 뭐 재미가 없다 그러면 다른 걸 하나 찾아보셔도 돼요. 예, 예. 예, 예,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하여튼간 그 본인 예, 예.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거 찾으시면 되고 이때 예.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좀 부탁합시다. 네, 귤피 적으셨어요? 굴피에? 예, 귤피 귤 껍질입니다. 예, 예, 예. 예, 지각, 지각, 예, 길경, 길경예, 예, 예, 예. 예, 향부자, 향부자, 예, 복령, 공룡,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4g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예, 예, 100에서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이 류마티스 약하고 심장약을 양약을 언제 드십니까? 보통 아침에 먹습니다.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거든요. 예, 식전 식후 언제 드세요? 식후에 먹습니다. 아, 그러면 이 한방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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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쯤에서 한 번 더 드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 2개월 드시고, 그러니까 약을 드셨을 때 먼저 목에 가래가 좀 적어져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적어지면 약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적어지면 심장도 같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도움 많이 되셨어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약을 계속 먹어도 네. 신약을 먹어도 먹을 때 그때뿐이 없었거든요. 아, 또 좀 있으면 또 도지고 이래서 네. 아침 방송을 듣다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예, 예. 네, 2개월 후에 한방차 예, 예. 오늘 그 처방 받으신 거, 네, 예, 예. 2개월 꾸준히 복용하시고 2개월 후에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아버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69세 아버님의 변형 협심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제가 협심증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변형 협심증은 처음 들어보는 거기도 해서. 아, 예, 협심증은 이제 일단 그 정상적인 이게 이제 병인데 네. 예, 그거에서 조금 변형이 된 정증에 이제 협심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증상 자체가 협심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변형 협심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체질적으로 지금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런 분은 그냥 본성이 꼼꼼하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뭔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남성분들 술도 한잔하고 뭐 먹는 건 또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또 먹을 때 보면 너무 행복하게 잘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체질적으로 예민한 사람, 좀 둔감한 사람. 예, 근데 뭐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예, 둔감한 사람은 나름대로 또 단점이 있을 거고 예민한 사람은 또 일을 꼼꼼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자기 몸 관리하는 또 장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심장이 약해지고 예, 그다음에 목에 이물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불편하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년 전에 뭐 어깨 쪽 류마티스가 있는 것도 이전에 아마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 마음에 불편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도 불편한 거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때도 불편한 거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서 뭐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래서 그 모든 게 정신적으로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이 들게 되면 우리 심장은 마음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마음이 힘드냐, 예, 머리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과하게 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힘들게 되면 목에 이물감, 가래가 나타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면서 미주신경, 예, 뇌신경에 속하는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이제 심장에 무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이 어르신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변형협심증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죠. 귤피, 지각, 길경, 향부자, 복령, 감초였습니다.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이 나빠지는 경우는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데 그 전조 증상이 이분의 경우에는 목에 이물감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이물감이 먼저 사라져야 됩니다. 목의 이물감은 우리 머리와 몸, 예, 천지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누구와 무언가가 소통이 될 때 말이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내 몸에서 머리와 몸이 서로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천지가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이물감이 생길 때 길경하고 이제 지각을 쓰게 되는 거고, 예, 귤피 자체가 가슴에 답답한 것을 풀어주고 기를 소통시키고 그 다음에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게 향부자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혈액에 예,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줘서 혈액에 이제 찌꺼기를 소변으로 잘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이 콩팥을 강화시키면서 소변을 잘 배출을 시키는 게 복령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초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긴장하고 예, 두근거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초의 단맛과 특히 이제 이 감초는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이 힘들 때 쓴다고 한의학의 이제 본초서인 본초 강목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감초를 넣어서 한방차 요법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이 한방차 드시고 아주 심장이 튼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네. 아, 그렇다면은 우리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8이요. 58세 되셨고요. 네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키는 58.
그리고 몸무게는 지금 한 61 정도요. 아, 158cm에 61kg. 네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 5년? 5년 전부터 예, 이제 얼굴에 오른쪽 통증과 예, 네, 머리 두피에 머리카락만 만져도 아프는 통증과 예, 그리고 왼쪽 눈이 예,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열감으로 통증으로 이렇게 눈이 빠져나간다는 기분이거든요. 제가 느끼는 통증은. 네, 그리고 이제 귀는 우리가 기침 굉장히 많이 하면 기아리 하지 않습니까요? 예. 네네, 그렇게 막 그냥 쑤시고 뭐 이렇게 막 뻐근하고 요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빨은 왼쪽 운니가 욱신하니 이렇게 항상 애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예, 이심 재봉틀을 하다 보니까 네, 발이나 손이나 몸이 항상 엄청 많이 부어 있는 거고 네. 네 요렇게 상담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양약 복용하시는 약 있습니까? 아니요, 약은 없어요. 이제 네. 병원에서 처방 내리기를 예, 3차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약을 주시는 게 이완제하고 진통제를 주었는데요. 예, 이제 갑자기 통증이 찾아올 때는 예, 그게 이제 얼굴 쪽에서는 이제 칼로 베는 통증이 이게 매일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빨을 이렇게 뭐를 먹다가 잘못 씹을 때 이제 통증 오는 현상과 예, 그리고 이제 머리 통증도 마찬가지로 그냥 매일 아픈 게 살은 매일 아픈데 통증 편두통 같이 오는 통증은 예. 이제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방 내려주신 게 이완제하고 진통제였습니다. 네네. 그거 지금은 안 드시고 계십니까? 네네. 지금은 안 먹고 이제 네. 아플 때만 이제 몇 번 먹다가 또 말았다 이렇게. 네. 근데 지금 보통 3차 신경통이라고 했을 때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오거든요. 대부분은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얼굴하고 두피 쪽도 오른쪽입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오른쪽이었는데 오른쪽에 통증이 가라앉히다 보니까 머리 두피, 왼쪽 눈, 왼쪽 귀, 왼쪽 이빨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은. 예, 왼쪽으로요. 네네. 예. 지금 오른쪽은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고요. 네 지금은 없어요. 예. 지금 이게 5년 전에 그러셨는데 특별히 몸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몸 수술 받은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는 이제 무릎 수술하고 네. 그다음에 어깨 수술은 했었어요. 예. 지금 5년 전에 이 증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전보다 이 경우에는 이제 뇌신경, 이 3차 신경은 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 우리 몸에서 이제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는데 뇌에서 연결되는 게 뇌신경이고 그 뇌신경 중에 하나가 3차 신경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이 뇌는 우리가 신경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때 5년 전 이전에 좀 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힘든 게 특별한 게 있었나요? 사는 게 다 힘든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예. 힘들었죠. 근데 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일들은 많았는데 예. 이제 오른쪽에 얼굴 통증 왔을 때는 네. 거의 한 10여 년, 한 8년? 예. 뭐 그 정도에서 이제 얼굴이 아둔한 상태가 올 때는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나면 예. 그게 얼굴이 풀리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통증으로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얼굴에 그건 한 8년 전쯤부터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병을 치료할 때
네네.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생긴 병이 중요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미싱할 때도 뭐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네. 예, 그러면 그걸 다시 수선할 때는 이제 거꾸로 가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한 8년 전부터 그때는 오른쪽 얼굴이 조금 이렇게 굳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왔던 겁니까? 아니요, 통증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얼굴이 오른쪽이 꼭 마비된 것 같이 예, 네, 그런 게 와가지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얼굴에다가 주사를 놨는데 그게 이제 풀어지고 또 몇 년 있다 또 가니까 또 이제 그런 현상에서 주사를 맞으니까 또 풀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었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그게 통증이 온 거죠. 네. 네네. 지금 58세신데 폐경은 언제 드셨습니까? 한 3년 넘었어요. 예, 갱년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강령기라고 그러면 특별한 건 모르겠는데요. 예, 그 무릎 밑으로 예. 장단지 뭐 발 요게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하면은 시려가지고 예, 네, 요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다가 보면 더워서 덥거나 좀 땀이 나서 깨는 건 없습니까? 네,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진료하다가 뭐 스트레스 있어요 물어보면 뭐 세상 사는 게 다 스트레스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네네. 우리가 스트레스의 강도가 좀 더 이제 네. 센 게 있거나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데 내가 우리 그 어머님 세대 그렇잖아요. 나만 좀 참고 살면 가정이 네. 잘 굴러가는 거예요. 예, 네네.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마음이 조금 더 좀 힘든 것들이 있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아, 예, 아, 이제 이제 본인이 다 이제 사업을 지금 운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네, 운영을 그럼- 하다 보니 이제 예. 하다 보니 이제 IMF 한파 때 시작해서 잘 나갔다가 예, 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도 네네. 예,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기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본인 체질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네. 예, 이렇게 커피 네. 오후에 늦게 드셔도 잠은 잘 주무시나 해서요. 지금 커피를 제가 안 마신 지가 한 2, 3개월 됐는데요. 예, 그전에는 네. 그전에는 믹스 커피를 진짜 달고 살았거든요. 예. 그래도 잠자는 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좀 칼칼하고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달콤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칼칼한 거요. 아, 칼칼한 거요. 예. 네네. 지금 현재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소화라든가 네. 아니면은 배고픔이라든가 예. 아니면 변비라든가 예.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냥 일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일을 한다. 뭐 예. 이런 식.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예, 그거 뭐 모를 수 있는데 내가 배고픔을 잘 모르세요. 네. 그럼 때가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속이 뭔지 그걸 몰라요. 아, 네. 그러면 체중이 현재 61kg인데 한 3, 4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신 겁니까? 아니 몇 개월 전만 해도 68, 69 나갔어요. 예. 근데 지금 내가 살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비 같은 경우에는 4일, 5일 만에 한 번씩 가요. 예, 보면 네, 그러면은 이제 변비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동글동글하게 나오죠. 몇 개. 예.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네네. 이렇게 본인 일하실 때 이렇게 좀 네. 꼼꼼하신 편이 있고요. 그냥 네. 어느 중간 정도가 있고요. 다른 분들이 볼 때 사장님 이렇게 꼼꼼히 하시는 편인지요? 아니요, 털털해요. 아, 털털해요. 예. 네네. 아니, 그러면 그건 본인 병에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꼼꼼하고 완벽하면 네. 밑에 직원분들이 본인보다 더 꼼꼼하고 완벽해야 본인 마음에 들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 이 네네. 경우는 어찌되었든 지금 3차 신경 그 얼굴 쪽, 뇌 쪽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고 결국은 우리가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 감정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배고프다, 배부르다, 대변이 시원하다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예, 그거는 지금 이제 뇌신경에서 장부를 관련하는 신경들이 둔감화되어 있고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네. 네, 창출, 상출, 예, 귤피, 율피, 예, 지각, 비각, 지각입니다. 지각. 비각. 예, 옛날 탱자 껍질이거든요. 아, 네. 네네. 예, 적으셨어요?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백계자, 겨자 씨입니다. 네. 백계자. 예, 그 다음에 도인. 네. 네, 거기까지 각 4g. 4g, 네. 그 다음에 향부자 3g. 향부자 3g. 네. 마지막으로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요. 아, 1개. 네. 네. 혹시 지금 그 체중 관리 때문에 뭐 의식적으로 피하는 음식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혹시 물 의식적으로 더 많이 마시는 거는요? 지금은 제가 물을 최대한 더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물 그거 많이는 하지 마세요. 아, 예, 네. 지금 이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면서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예, 네네. 그러면 오히려 순환력이 콩팥에서 무리가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좀 너무 안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수분이 좀 적게 필요하니까 종이컵으로 한 2~3컵 정도만 조금 더 마셔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저녁 때 식사하시기 전에 그냥 퇴근하시기 전에 드셔도 되고 저녁 때 식사하기 전에 편한 시간에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녁 때 본인이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좀 드시고 배가 안 고프면 식사를 본인의 현재 양보다 한 3분의 1로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한방차를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3개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3개월 꾸준히 한방차 복용하시고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해지시고 사업도 번창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58세 어머님의 3차 신경통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 3차 신경통은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통증의 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3차 신경통은 왜 생기며 통증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뇌에서 가지쳐 나온 뇌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3차라는 것은 신경이 이렇게 시신경,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는 신경, 그 다음에 귀로 나오는 신경, 이런 것처럼 하나씩 있는데 이 3차는 눈 쪽으로 가고 볼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턱 쪽으로 세 군데로 간다고 해서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있고 이제 염증도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원인을 정확히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이제 뇌 쪽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근데 또 몸이 힘들면 신경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자신의 체중이 이제 정상 체중이다. 과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무언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스트레스가 이제 내가 일이 아까 이분처럼 잘 됐다가 뭔가 부도 났다가 또 요즘은 이제 일으켰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래의 상황으로 복구한다는 건 굉장한 또 애를 쓰시면서 노력으로 나타난 현상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몸 자체가 힘들어서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8년 전에 얼굴에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은 이미 그때 뇌신경, 3차 신경 쪽에 문제가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환을 잘 되게 하고 이제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무언지를 찾아서 이에 맞게 이제 치료하고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께서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 있죠. 창출, 귤피, 지각, 백계자, 도인, 향부자, 생강. 박사님, 어떤 도움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기 귤피라든지 그 다음에 지각은 이 가슴을 풀어주는 겁니다. 가슴을 푼다는 것은 마음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계자는 중풍 후유증에 많이 씁니다. 옛날로 보면 얼굴이 4살 같지 않고 뭐가 붙어 있는 느낌이다. 이것도 중풍, 뇌신경의 장애 하나입니다. 이때 쓰는 게 이제 도인하고 백계자입니다. 백계자는 이제 겨자씨죠. 이거는 이제 신경을 순환을 잘 시켜주고 맑고 깨끗하게 혈관을 맑게 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 자체가 약간 매콤하고 생강 자체가 신진대사를 잘 되게 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고 또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 직원들이 내 일보다 더 잘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치상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뭐든지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불편한 게 있어도 말을 하지 않고 참게 되거든요. 거기서 우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라를 진정시켜주고 기분을 좀 풀어주는 게 향부자기 때문에 이제 한방차를 같이 불러드린 겁니다. 네, 아무쪼록 박사님께서 이 소개해 주신 한방차 드시고 아주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입니까? 이 소화불량 자체는 이제 다른 질병, 내분비계라든지 뇌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이런 질환과 연관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습관 자체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소화제라든지 위장약만 계속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소화불량이 생기고 속이 더부룩해지면 소화제부터 찾게 되는데요. 소화불량은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